침묵이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생에는 세상이 더 조용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할 말이 남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품었던 기대, 즉 인정에 대한 필요성,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충동, 끝없는 책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새로 발견된 이 공간에서 우리는 강력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어떨까요? 수년 동안 당신은 시간, 에너지, 사랑을 바쳤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건설하고, 가족을 키우고, 우정을 쌓고, 사회에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당신이 우선시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이다. 마침내 내면으로 향하고 자신의 가장 위대한 동반자가 되는 평화를 받아들이고 허락 없이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년기에 침묵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지금이 자신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유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받아야 할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에 목소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심오한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고 모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압도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에 올바른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설명하고 변호하고 논쟁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점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용한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응답하기 위해 듣는다. 이러한 이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거나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는 대화를 쫓지 않으며 진정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말이 없는 침묵이 아니라 평화의 존재로서 침묵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이탈을 의미하지 않으며 약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한 형태이며 모든 전투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면 훨씬 더 큰 것, 즉 명확성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해가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관점 너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수용으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마음을 바꾸려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신념, 선택, 과거를 방어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동의하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평화가 있는지에 따라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침묵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단어로 공간을 채우는 것을 멈추면 더 깊은 생각, 진정한 성찰, 명확성을 가져오는 일종의 고요함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구했던 답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운 진실이 나옵니다.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검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 이해 속에서 당신은 어떤 대화도 가져올 수 없는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삶의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돌보던 사람들, 즉 당신의 자녀, 가족, 친구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들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감사,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감사는 결코 당신이 상상했던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재보다는 실망 속에 살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보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결코 도착하지 않는 사과를 기다리며 한때 그토록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랑과 보살핌을 사람들이 돌려주기를 기다리십시오. 이는 고통스러운 진실이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을 멈추면 마침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과 노력이 낭비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상호주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행복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질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기억하는지,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 필요할 때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가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당신이 중요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세상이 당신을 잊었다고 믿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삶의 다른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초점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옮겨져야 하는 계절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 외부의 어떤 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그 기쁨을 창조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나누어 주었지만 이제는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용한 평화의 순간, 의무 없이 하루의 단순한 즐거움을 누리세요. 고독의 아름다움,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세요. 당신이 한때 짊어졌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지식을 얻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상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선택하는 데 이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고통만 안겨주는 기대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당신이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그것을 완전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구원받을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운명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외로움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이해에서 홀로 서 있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부모, 배우자, 공급자, 친구 등 당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은 필요했고 의지되었으며 종종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기부했는지에 따라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한 역할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친구는 선택에 따라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집니다. 한때 소음과 활동으로 가득 차 있던 집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그 침묵 속에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며 상실감을 느끼는 곳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공허함이며 누군가가 침묵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갈망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회사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기쁨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창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항상 쉬운 전환은 아닙니다. 수년 동안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 즉 가족 모임의 웃음, 파트너의 우정,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단순한 확신과 관련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의 끊임없는 존재에 달려있다면 당신은 항상 평화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나 승인에 관계없이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게 만드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그것을 정의해 줄 사람이 없는 지금 이 단계에서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아침 루틴의 조용한 리듬,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책의 아름다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만족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연 속을 걷고 피부에 닿는 태양을 느끼고 어떤 목적이나 의무도 없이 공기를 호흡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존재의 단순한 즐거움일 뿐입니다. 자신의 회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지,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을 방문했는지에 따라 하루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느낌을 멈추고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자신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참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때입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초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회사가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축하해야 할 새로운 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처음부터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간병인, 제공자, 필요할 때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날은 의무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것은 말했고, 어떤 것은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의심 없이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2단계에서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바뀌었습니다. 끊임없는 책임의 무게는 더 이상 명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평생 동안 쌓아온 바로 그 정체성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쭉 뻗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질문이나 제한 없이 끝없이 베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2단계에서 당신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평화를 보호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것과 당신의 정서적 안녕이 의무나 의무 때문에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기부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 따른 죄책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불친절한 사람으로 보일 것에 대해, 당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정의한 기대의 순환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에게 필요한 공간, 귀하가 내리는 선택, 귀하가 설정한 제한사항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당신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세요.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요청을 수용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필요가 무시되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의 기반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도 보살핌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휴식을 취하고 고독을 느끼고 죄책감 없이 거절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구도 당신에게 상기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서적, 육체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을 선택한 후에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시간이며 당신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힘든 일, 희생, 다른 사람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통해 수십 년의 삶을 통해 당신을 지탱해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이 기다릴 수 있고 당신의 웰빙이 주변 사람들의 필요보다 덜 중요하다고 믿으며 자신을 두 번째로 두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방치가 당신을 따라잡고 당신이 연기한 치료는 결국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치료가 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쇠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 수년간 방치한 결과입니다. 뻣뻣한 관절, 아픈 근육, 쇠퇴하는 에너지 등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마지막에 방치된 육체의 흔적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몇 년이 지났더라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릴 필요는 없지만 걷기, 스트레칭, 근육의 활동 유지 등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젊어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살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살기도 멈춘다. 서기, 손 뻗기, 구부리기 등 가장 단순한 일상 습관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활동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은 오늘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웰빙은 신체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이르고 자신의 세상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들은 학습을 멈추고 참여를 멈추고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안락함 속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오래된 후회, 과거의 추억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그러나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책을 읽고 영감을 주는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비록 아무도 기대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호기심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먹이를 멈추는 순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서적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걱정, 원망, 후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당신을 늙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채우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과거의 실망에 집착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감사와 호기심,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감사로 채우면 당신의 마음은 계속 활기차게 유지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당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자기 방치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책임을 위해 행복을 희생한 세월을 누구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세월을 주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은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노화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잘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오지 않은 사과. 이것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처럼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는지, 더 많이 말했어야 했는지 궁금해하면서 마음속으로 오래된 대화를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다시 찾아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꽉 붙잡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놓아버리려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용서는 종종 오해됩니다. 사람들은 용서한다는 것이 일어난 일을 변명하고 잊어버리고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잘못이 문제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괴로움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만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로 현재를 오염시키고 후회로 미래를 흐리게 하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계속 묶여있게 만듭니다. 어떤 상처는 그 상처를 일으킨 사람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들을 만한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은 결코 바로잡을 수 없으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진실은 당신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폐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 짊어졌다고 오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자기 해방의 행위입니다. 모든 실망, 모든 무언의 사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모든 순간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갇히게 하고 이미 끝난 이야기 속에 당신을 살게 하는 무게를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상처를 다시 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치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놓아주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 후회하는 선택, 다시 쓰고 싶은 순간 등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맴돌면서 더 잘했어야 했고, 더 많이 알았어야 했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시 알고 있던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방치하면 미래를 훔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꽉 붙잡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상처, 모든 실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든 순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자신의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어난 일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부담 없이 살아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중요하고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가치가 있으며 과거의 것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더 이상 정의하지 않겠다고 단번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번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며 자유를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주변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춰 자신을 형성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기대에 부응하고 자신의 일부를 희생해왔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이타심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이 흘러가면서 당신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기부하더라도 세상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한때 자신을 쏟아부었던 일들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누군가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행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무를 회피하는 데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평화를 선택하는지, 왜 더 이상 오래된 갈등을 쫓지 않는지, 왜 더 이상 당신을 지치게 하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살았고, 이미 주었고, 이미 그 자체로 말하는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 에너지, 정신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변했는지, 왜 더 이상 자유롭게 주지 않는지, 왜 그들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세상에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진정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용할 수 있고, 항상 수용하고, 항상 자신을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에 따라 측정된다는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을 통해 삶을 경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불필요한 짐에 무게 없이 일어나 보세요. 노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경심에서 몸을 돌보십시오. 자신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과 성장이 매일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키우십시오. 평화롭게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말이 의미를 더할 때만 말하고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가져다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허락을 구하거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삶을 완전히 포용할 시간입니다. 사과하지 않고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자신을 위해 완전하고 완전하게 생활하십시오. 이 수업은 여러분이 완전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배운 내용 한 가지를 반영하고 공유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과 함께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세요.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은 물론 과도한 설탕,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줄이면 고혈압, 체중 증가, 염증과 같은 일반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단과 함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근력, 이동성 및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 정원 가꾸기와 같은 가벼운 활동은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과 골밀도를 보존하고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태극권과 같은 유연성 운동은 균형과 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낙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즐기고 일상생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육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적, 정서적 안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인생을 경험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미, 창의적인 프로젝트, 독서, 자원봉사 등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면 마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정을 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도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명상, 심호흡 운동, 일기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사 방문 일정을 잡고 유방조영술, 골밀도 검사 또는 혈압 검사와 같은 권장 검사를 받고 의학적 조언을 따르면 잠재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바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우선시하면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봄으로써 계속해서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에 투자하면 불필요한 제약이나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생 동안 관심을 추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가족, 일상적인 책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종종 자신의 열정과 관심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 초점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고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재발견할 때입니다. 이는 과거 의무의 제약 없이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활동과 취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그림 그리기, 공예, 악기 연주를 좋아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그러한 열정을 잠시 미뤄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책을 쓰고 사진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저없이 이러한 관심사를 탐구해야 할 때입니다. 창의적이거나 지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취미가 없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춤, 도자기, 요리 등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역 수업이나 커뮤니티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야외 활동을 즐긴다면 하이킹, 조류 관찰, 정원 가꾸기가 일상의 상쾌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은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다양한 도시를 탐험하든, 고향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든, 꿈의 목적지로 혼자 모험을 떠나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완전히 안정되고 재정이 더 안전해지거나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열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미루지 말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십시오. 크든 작든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즐거움과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관심 분야를 추구하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룹 활동에 참여하거나 클럽에 가입하거나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자원봉사를 하면 같은 생각을 갖고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우정을 쌓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면 정서적 웰빙이 향상되고 고립감이 줄어들며 삶에 또 다른 성취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관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행복과 의미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하루를 더욱 보람차게 만드는 기쁨, 호기심, 목적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장을 형성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며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당신의 하루는 열정, 발견, 현재 순간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3. 재정적 독립을 확보한다.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중년 개인은 자녀의 재정적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고 교육비, 결혼비, 심지어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기꺼이 저축을 희생합니다. 이러한 관대함은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노년기의 부모가 재정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안전망이 없으면 재정적 지원을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어 양측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돈이 행복의 열쇠는 아닐 수도 있지만 특히 노년기의 독립성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는 돈이 중요한 도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재정적 한계가 아닌 선호도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의 일부를 본인을 위해 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저축 습관을 조기에 개발하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의료비, 일상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잘 구성된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재정 상담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연금, 장기 요양 보험 등의 옵션을 알아보세요.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투자, 부동산 임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끊임없이 돈 걱정 없이 삶을 즐길 수 있는 재정적 쿠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저축 이자 같은 수동적 소득원도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에 대한 인식을 갖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출을 추적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유의하세요. 예산 책정, 현명한 투자 및 재무 계획에 대해 배우면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을 모두 지원하는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귀하는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행이든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스 없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든 재정적 안정은 위엄과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우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번의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얻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젊음과 완벽함을 궁극적 목표로 끊임없이 장려하는 세상에서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 여성, 연예인,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들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으며 불만, 불안, 심지어 분노의 감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화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영원히 똑같은 사람은 없고 지금 60대나 70대가 된 지금의 40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자신에게도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몸은 즐겁고 도전적인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변화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점을 바꾸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주름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며 모든 웃는 선은 미소와 추억으로 가득 찬 삶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살았던 삶의 표시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부가 좋아지고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이 당신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지에 집중하세요. 아마도 이는 우아함과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옷을 입는 것, 피부를 가꾸는 스킨케어 루틴을 유지하는 것,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웰빙과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면 자연스럽게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이 향상됩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부 검증에 의존하거나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은 결코 지속적인 성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세심하게 선별된 이미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비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결점 없는 얼굴 중 다수는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필터링, 편집 및 향상되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로 자신을 평가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존감은 외모를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절, 지혜,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에 반영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 진정성 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수용입니다. 삶의 모든 단계를 은혜와 자기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교에서 감사로 초점을 전환하면 현재 순간에 더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어떤 가족 역동성에서든 당신은 어려운 시기에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 영적, 감정적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 인물로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귀하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 내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면 문제를 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악화되어 해결책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특히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이성은 사라진다라는 문구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 사고 능력을 압도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순간의 열기 속에서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쉽습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않고 표현하면 관계가 손상되고 오래 지속되는 감정적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특히 문제가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장기간의 분노와 좌절이 스트레스 수준 증가, 고혈압, 심장병 및 기타 신체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피해 외에도 화를 내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에 특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가족 관계를 긴장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며 감정적인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서적 고립은 행복의 필수적인 지원과 연결을 박탈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직면하기 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 조절 기술을 익히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구축한 사랑스럽고 양육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함으로써 감정보다는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분노의 해로운 결과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공감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평온함을 키우려면 기반을 잡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심호흡 운동, 일기 쓰기, 심지어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같은 기술은 모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정기적으로 연습하면 현재 순간에 계속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등 휴식과 평화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정서적 회복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감정 조절을 익히고 모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함으로써 웰빙뿐 아니라 관계의 질도 향상됩니다. 사랑, 이해, 연민이 꽃피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번의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노화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는 종종 젊음을 강조하므로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노화를 받아들이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기가 쇠퇴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성장과 지혜, 새로 발견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실제로 신체 건강의 변화, 이동성 감소 또는 사회적 역학의 변화와 같은 특정 과제를 수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이는 좌절감이나 슬픔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삶의 기쁨을 감소시킬 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이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에서 당신이 얻은 모든 놀라운 것들로 초점을 바꾸십시오. 노화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경험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풍부한 지식, 회복력,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도전을 헤쳐나가고 고난을 극복했으며 젊은 세대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지혜는 매우 귀중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당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성취감 넘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이 단계를 탐구, 개인적 성장, 행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고, 관계를 깊게 하고, 항상 꿈꿔왔던 곳으로 여행하고, 인생의 이 단계에서 오는 자유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자녀 양육이나 직업 확립과 같은 청소년의 많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관리, 열정적인 프로젝트, 기쁨을 주는 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주름이나 백발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세요.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는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심지어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활한 전망은 매일의 기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특권이며
매년 지나가는 것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을 황혼이라기보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한 황금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자신감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며 젊은 세대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존재, 지혜, 경험은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역 사회의 삶도 풍요롭게 합니다. 낙천주의, 감사, 열정으로 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하루하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노화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노화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키우고 재정적 독립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노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고 이 영상에서 배운 것 중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내용 한 가지를 공유해 주세요. 자기관리에 집중하든, 비교를 그만두든, 모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든, 모든 작은 단계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가 두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지혜와 자신감,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자신을 돌봄으로써 평화, 독립,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아하게 노화하고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강인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인생을 즐기세요. 매우 개인적인 것을 공유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지만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도 배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의 가족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8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품위와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후회를 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날 때쯤이면 우아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가족의 역동성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와 함께 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회는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향수와 반성이 뒤섞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업, 인간관계, 개인적 야망 등 우리가 내린 선택이 오늘날의 우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깊은 후회를 표현하는 것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망감을 공유하면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자를 들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진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거나 평생의 꿈을 추구했으면 좋겠다고 자녀에게 털어놓으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기보다는 자신도 언젠가 비슷한 후회를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대해 슬픔을 표현한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상황을 다르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개인 생활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거나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놓친 기회에 대해 한탄하는 것조차 가족들이 당신을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을 강화하는 대신 후회를 과도하게 공유하면 의도치 않게 감정적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실망의 무게에 짓눌려 어떻게 당신을 위로하고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한때 상상했던 삶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의도했던 친밀감보다는 슬픔이나 불안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반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공유하면 지혜와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거 경험을 젊은 세대를 지도할 수 있는 교훈으로 삼으세요. 더 많이 여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 세계를 탐험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다른 열정을 따르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세요. 후회에서 통찰력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과거의 실망을 귀중한 교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결정을 완벽하게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슬픔의 유산을 남기는 대신 당신이 얻은 지혜를 공유하고 매 순간이 성취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가족과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의도치 않게 죄책감, 의무감, 심지어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재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재정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에 긴장과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친척, 가까운 친구는 이미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으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들으면 그들의 삶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의존적인 인상을 심어 잠재적으로 관계의 역동성을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정적 성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을 흥분이나 자부심으로 공유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때로는 부러움,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하에게 무제한의 자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정 지원에 대해 미묘하거나 그다지 미묘하지 않은 요청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하에 대한 행동을 바꾸어 귀하가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따라 귀하를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 관련 갈등으로 인해 형제자매, 자녀 또는 친인척 사이에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비교의 대상이 되거나
무언의 긴장의 원인이 된다면 가까운 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성공 등 재정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대신 재정적 지혜를 공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저축, 예산 책정, 현명한 재정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개인 돈 문제를 공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재정적 교훈을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의존성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키우는 대신 독립적이고 자신의 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재정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지한다는 것이 비밀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귀하와 귀하의 관계를 모두 보호하는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토론의 중심 주제가 아닐 때 관계는 재정적 가정이나 의무보다는 신뢰, 존중, 진정한 연결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융 선물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깊은 분열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거친 말은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와 친밀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공유된 경험, 무조건적인 지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비판이 중심이 되면 이러한 핵심 가치와 분노의 씨앗이 약화됩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판적인 의견은 처음에는 무해한 관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곧 오해와 부적절함 또는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민보다는 판단에 직면할 때 환경은 지지보다는 갈등의 환경으로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생각 없는 발언은 발언된 후에도 오랫동안 인식과 상호작용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판에 의지하는 대신 이해와 공감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선택이나 행동에 관해 깊이 듣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압력이나 숨겨진 투쟁이 있습니까? 판단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면 의미 있는 대화의 기회가 열리고 이는 개인적 성장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을 우선시함으로써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어린 구성원에게도 긍정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 개방성, 존중을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건설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려움을 더욱 우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탄력적인 가족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요약하면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다 건설적인 접근 방식은 가족의 행복과 화합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질문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알리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당신이 심각한 의학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가 대화의 주요 초점이 되면 사람들이 귀하를 보는 방식이 점차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는 대신 당신을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의 역동성을 미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논의가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할 때 대화가 귀하와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무겁고 반복적이며 심지어 낙담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거나 모든 대화가 불만사항, 의사방문 또는 신체적 제한에 집중될 것을 걱정하여 자주 연락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보살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화와 건강 문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가족이 알아야 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문제가 대화를 지배하도록 하는 대신 관심사, 취미 및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토론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방금 읽은 훌륭한 책, 시도해본 새로운 요리법, 과거의 재미있는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과거 또는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계획 등 이러한 종류의 주제는 쇠퇴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관계를 역동적이고 매력적으로 유지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경우 동정보다는 격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불편함이나 한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활동적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세요. 새로운 걷기 습관, 식습관 변화, 변화를 가져오는 건강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대화가 더욱 기분 좋고 매력적으로 유지됩니다. 건강 논의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 가족 및 친구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자신의 지혜, 유머, 경험, 열정 등 자신이 누구인지 전 범위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 그 이상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번의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 재정적 안정, 개인의 독립성, 심지어는 세상의 상태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저축한 돈보다 오래 살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친구 상실, 젊은 세대와의 단절에 대한 걱정도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글로벌 갈등 등 부정적인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 미래가 더욱 불확실하고 걱정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고 완전히 타당합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며 일부 어려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두려움, 불확실성, 부정적으로 지배되면 귀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론이 최악의 시나리오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되면 상호작용이 무겁고 지치고 심지어 낙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가족, 친구, 간병인은 당신을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듣고 기쁨, 감사, 희망의 순간도 보지 못한다면 무력감이나 압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전을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만 집중하면 불안이 증폭되어 현재 순간을 즐기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만약의 상황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대신 감사, 희망, 긍정적인 경험을 포용하는 관점으로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웰빙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면서 몸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발전시키며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관리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삶의 긍정적인 측면, 즉 소중한 추억, 강한 관계, 개인적인 성취, 아름다운 일출이나 좋은 대화와 같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까지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연결이 강화되고 따뜻함과 상호 지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복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거나 정신을 집중시키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십시오. 자원봉사, 클럽 가입 또는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것은 성취감을 가져오고 두려움에 기반한 사고에서 초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미래에 대한 걱정과 논의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누구도 걱정을 억누르거나 항상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대화와 일상적인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안에 휩싸인다면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지도와 확신을 줄 수 있는 상담사 등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탄력성과 낙관주의의 태도를 취하면 전반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여전히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감사와 목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집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내린 결정, 우리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과거의 실수, 후회 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결점을 찾거나 부담을 덜거나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더 투명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왜 지금 이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동기는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 주도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더라도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까? 종종 개인적인 해방에 대한 욕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 경험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기대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실수나 비밀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불러일으키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시 표면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면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연결을 심화시키며 두 사람 모두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혼란, 상처, 심지어 분노를 불러일으킬까요? 현실은 한 번 말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오래된 상처를 불러일으키거나 불신을 조성하거나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그것을 거론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실수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유익한지 여부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서적 준비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압도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때로는 과거의 실수를 공개하는 것이 치유와 더 큰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과거를 원래 있던 자리, 즉 우리 뒤에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닫혀있던 오래된 장을 다시 여는 것보다 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그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과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을 실어줍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무언가를 공유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의 직계 외부에 있는 상담사, 영적 가이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판단 없이 듣고 이러한 감정을 건설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부 비밀이나 실수는 우리 여정의 일부로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놓으면 과거를 재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년의 초점은 고백과 후회에서 수용, 평화, 성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화는 과거를 반성하는 것 이상입니다. 현재를 포용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어제의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고 얻은 지혜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취, 재정적 성공, 성격 특성, 지능 또는 생활 방식 선택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면 가족 내에 깊은 감정적 상처와 오래 지속되는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가 동기부여나 격려의 한 형태로 작용한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비교는 종종 분노, 질투, 불안감, 심지어 소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두 사람도 똑같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이 특정한 점에서 서로를 측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웨이즈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의 여정은 독특하며 다양한 경험, 기회, 과제 및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형성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은 경력 발전, 경제적 안정, 사회적 기술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반면 다른 사람은 창의성, 감성 지능, 감병 능력 등 삶의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반복적으로 칭찬받고 옹호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미묘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으면 건강하지 못한 가족 역학이 조성됩니다. 이는 뿌리 깊은 부적절함과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업 성적, 진로, 재정 상태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부모는 보니 아니게 화합보다는 경쟁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형제자매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형제자매는 성공한 형제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장기적인 경쟁, 비통함, 심지어 관계 균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성취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축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손주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과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외모, 체중, 노화에 대한 언급조차도 낮은 자존감과 긴장된 관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사촌처럼 옷을 입는 게 어때? 또는 내 여동생은 자신을 그렇게 잘 돌보고 있는데 넌 왜 안 그래?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감정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동거 생활에서도 비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내 동생의 아내가 항상 집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안 그래? 라고 말한다. 또는 내 친구의 남편은 훨씬 더 야심적입니다. 라는 말은 무가치함, 좌절,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하며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보다 더 건전한 접근 방식은 각 가족 구성원의 고유한 자질과 개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갖도록 격려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가족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각 사람의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하고 더 성공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대화를 상호 격려, 지원, 공유 경험으로 전환하면 경쟁보다는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의 역동성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비교의 기초로 사용하기보다는 포용하면 더 강하고 건강하며 조화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3번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교훈, 지혜를 축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며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 변화, 기술 발전, 문화적 가치 변화를 목격한 후에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거나 특정 현대 트렌드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불만, 비통함, 비판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은 특히 반복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고 관찰을 제공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는 비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무겁고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는 평범한 지인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여 우리와의 대화가 즐겁기보다는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지만 모든 변화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대는 도전과 조정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를 무시하면서 과거를 이상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 시간을 내어 의학의 발전, 기술을 통한 연결 기회 증가,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어려움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화에 접근하는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행동, 결정,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 관계에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옷을 입는 방식, 말하는 방식, 삶의 방식에 대해 언급하는 등 끊임없는 판단으로 인해 사람들은 오해를 받거나 과소평가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반대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두려워하여 우리와의 대화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의 관점을 이해와 공감으로 바꾸면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판단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의미 있는 대화를 촉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풍경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정하는 대신 질문하고, 비판하는 대신 격려하고, 각 세대마다 어려움과 승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튼튼하고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의 중심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려 사항과 의견을 갖는 것은 완전히 타당하지만 감사, 호기심,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의지와 균형을 맞추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기보다는 삶의 기쁨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따뜻함, 지혜, 연결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즐기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우리 삶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절을 은혜와 지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통함과 비판보다는 긍정과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이 우리가 노년을 경험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삶은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그러한 관계의 깊이와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상호작용은 관계를 강화하거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거나 보류하기로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우리의 관계가 발전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직과 개방성은 귀중한 특성이지만 분별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큰 지혜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생각, 감정 또는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모든 사람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량은 우아함, 지혜, 의도성을 가지고 대화를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관계가 강력하고 의미 있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공유하면 때로는 오해, 불필요한 드라마, 심지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대화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려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누구에게 표현하는지 염두에 두는 것은 균형 있고 긍정적인 사회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후회, 가족 간의 갈등, 과거에 대한 불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호작용이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현재를 온전히 즐기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억누르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 적절한 사람, 공유할 적절한 방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은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친밀하고 신뢰하는 개인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려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대화를 더욱 매력적이고 가치 있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량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은 모든 조언이나 개인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원치 않는 안내보다는 경청하는 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특히 요청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보다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공유해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우리가 거만하기보다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적 상호작용은 대면 대화를 넘어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측면을 온라인으로 공유합니다. 우리가 게시하고 댓글을 달고 참여할 때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면 대화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지나치게 공유하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인 논평을 하거나 온라인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나 억제가 가장 강력하고 품위 있는 대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재량권의 핵심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고, 모든 의견 차이를 표명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순간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어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대화에 우리의 존재가 불필요한 긴장보다는 가치를 더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삶을 더욱 충만하게 즐길 수 있는 내적 평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개인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압도당하거나 판단당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재량은 사랑을 보류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육성하는 방식으로 공유할 시기와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개방성과 신중함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호 존중, 이해, 배려를 바탕으로 구축된 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무게와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 매력적이고 다가가기 쉽게 만들고 높이 평가하게 만듭니다. 사려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평화와 성취감을 더욱 풍부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우리의 관계가 강하고 의미 있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은 사랑을 보류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유할 시기와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아하게 노화에 대한 더 귀중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가족들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될 것들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이 나이에 그런 말을 한 걸 정말 후회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